한반도 안보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의 비핵화는 답보 상태이고 북한은 연일 대남 공세를 펴고 있다. 한미동맹은 균열 조짐이 있고 한일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증가하는데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 공조는 약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안보 위기에 처하지 않으려면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북핵과 동맹을 관리하면서 상황을 개선해 가야 한다. 야구 경기로 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과 같은 홈런 한 방을 노리기보다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수비를 다지면서 북핵을 관리하는 차분한 득점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북핵 문제는 이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 협상이 열리면서 연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낙관 속에 시작된 협상은 북한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결렬됐고 언제 다시 만날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후에나 재개된다는 전망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적당한 거래를 제안할 것이라는 견해까지 분분하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을 스몰 딜로 봉합한 미국 측이 북핵 문제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스톡홀름 협상에서도 그러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반대로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전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전직 미고위 관료는 내게 트럼프의 속성상 이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확언했다. 지난 2년간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자제한 것을 외교업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트럼프지만 막다른 정치적 골목에 다다르면 외부와의 갈등 전략으로 이를 타개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스몰 딜과 마찬가지로 화염과 분노 전략도 사실상 어렵다. 결국엔 핵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미동맹 역시 변화 조짐을 보인다. 동맹을 계약관계로 보는 트럼프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워게임에 돈 낭비하는 것으로 폄하하고 있다. 그와 일했던 고위 안보 참모들은 한결같이 트럼프는 늘 비싼 돈 내고 우리 군인들을 써가면서 한국, 일본같이 잘 사는 나라들을 지켜야 하는 거라고 불만을 표해왔다고 전한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워싱턴 반응은 싸늘하다. 한국 대학생들의 미국 대사관저 무단 침입은 충격이다. 이외에도 한미동맹의 이상, 징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한반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에 주한 미국 대사직은 1년 이상 공백이었고 현 대사인 해리 해리스 제독은 호주 대사로 가려다 급하게 한국으로 부임했다. 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터라 한국 안보에 대한 기본 이해는 있지만 대사를 할 만큼 한반도를 잘 안다고는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초대 주미 대사였던 조윤재 교수 역시 경제학자 출신으로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었고 최근 부임한 이수혁 대사는 2달 넘게 아그레망을 기다려야 했다.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 대통령의 마음은 착잡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남북 협력을 진전시키기 어렵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와 상대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그럴수록 눈앞의 성과에 조급해선 안 된다. 후반부엔 북핵과 한미동맹이라는 근본적인 이슈를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운전자론, 중재자론 등으로 들떠있던 자세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북핵, 남북관계를 바라봐야 한다. 북한의 지속적인 단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금강산 내 남한 시설 철거를 단순한 대미, 대남용 메시지로만 봐서는 안 된다. 지속적 실험을 통해 낙후된 미사일 기술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관광 사업도 한국에 기대지 않고 그들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대북 관여 정책은 지속돼야 하지만 북핵에 대처할 현실적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힘에 뒷받침 없는 평화는 허구다. 독자적 핵무장은 어렵더라도 나토식 핵공유 방안 등 대북 핵 억제력을 높일 방안을 고려할 때가 됐다. 국민 여론도 전술 핵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독일, 터키 등 나토 5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과 핵무기 공유 협정을 통해 핵전쟁 발발 시 핵확산 금지 조약 제재에서 탈퇴해 자국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한국도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양보하더라도 전술 핵무기 공유 등에서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지소미아 연장을 포함해 한일 관계도 개선해 한미일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아직도 좌고우면할 여유가 있는가? 10월 18일 새누리당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남한도 북한 핵에 대처하는 공포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독자적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고만 있을 수 없기에 우리만의 핵우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한이 핵무장에 돌입하면 북한보다 빠른 시간 안에 더 강력하고 많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호언장담까지 빼놓지 않았다. 이러한 주장은 원유철 의원 개인의 유별난 견해가 아니다. 보수 세력 다수가 유사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있을 때마다 핵무장론을 물 위로 끌어올리려 노력해왔다. 지난 8월 24일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 가능성을 밝혔다. 원유철 의원을 비롯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은 28일 핵잠수함을 배치해 북한의 SLBM 도발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당국은 핵잠수함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에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핵무장을 시사하는 강력한 조치를 공론화할 의지를 밝혔고 김무성 전 대표도 미국의 전략 핵무기 배치를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남경필 경기지사도 핵무장 준비론을 지금부터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했다. 중앙일보, 뉴데일리 등 언론도 실질적 핵무장에 대한 여론화에 나서며 가능한 옵션들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모습이다. 현 상황에서 북한을 압박하고 대외 외교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20일 진행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는 당초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전략 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한다는 내용이 양국 공동 성명에 빠지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는 남한 보수 세력의 핵무장에 대한 설레발이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때로는 미국의 의중조차 뛰어넘는 남한 보수 세력의 핵무장 집착은 그 기원이 깊으며 시대를 넘어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동명소설로 잘 알려진 안호명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비밀 프로젝트를 가리킨다. 평화를 염원하는 베트남과 전 세계 민중들의 저항으로 베트남 전쟁의 명분도 실리도 흔들리자 1968년 베트남 전쟁의 명예로운 종식을 핵심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전에 조속한 종결과 중국, 소련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또한 1969년 7월 25일 발표한 닉슨 독트린에서 아시아는 아시아인들의 것이라고 말하며 동맹국과 맺은 안보 조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위협에 직면한 해당 당사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한 병력 동원에 우선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아시아 주둔 미군의 대대적 감축은 1969년 초까지 72만 7천 명에 달했던 베트남 주둔 병력 수가 1973년 이후 거의 철수 수준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주한 미군을 6만 명에서 4만 명으로 감축하는 계획 역시 박정희 정권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세 변화는 박정희가 미국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느끼고 1974년부터 비밀리에 핵 개발을 시작하게 했다. 1978년 6월 CIA가 작성했고 2005년 미국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밀 해제된 한국 핵개발과 전략적 의사결정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는 국방과학연구소 산하의 백곰 미사일 개발팀, 핵무기 개발팀, 화학무기 개발팀을 두고 무기 개발에 참여시켰다. 또한 해외로부터 중수로와 재처리 시설을 수입해 핵무장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려 했다. 그러나 프로젝트는 미국의 개입으로 무산됐다. 미국의 은근한 압박하에 결국 박정희 정권은 핵개발 계획을 취소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했다.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후반 미국이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용인했던 선례에 기대를 품었지만 미국의 태도가 이번에는 크게 달랐던 것이다. 좌절됐던 핵무장론은 북한이 첫 핵실험을 단행한 2006년 10월 9일 다시 고개를 들어올렸다. 북한의 첫 핵실험 직후 월간 신동아가 특별 브로그로 발행한 한국의 핵주권은 당시 보수 세력의 주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부제는 비핵화 선언은 파기됐다. 우리도 농축하자였다. 그 내용은 첫째, 한국의 핵주권을 제약하는 세 요소는 1956년 한미원자력협정, 1975년 한국이 가입한 NPT,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다. 이 중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NPT 탈퇴, 우라늄 농축 계획, 핵실험을 통해서 파기되었다. 따라서 미국과 맺은 한미원자력 협정만 개정하면 우리도 우라늄 농축과 핵재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핵무기를 갖지 않고도 플루토늄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1988년 일본은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 허가를 받으며 핵연료주기를 완성했다. 일본만이 수십 톤의 플루토늄을 축적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이며 따라서 한국도 최소 일본 수준의 핵개발을 달성해야 한다. 미일 원자력 협정 개정은 한미 원자력 협정의 미래라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 당시 이스라엘의 사례를 근거로 미국이 남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것이라 기대했듯이 일본의 핵개발 역시 남한에게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핵무장 준비의 선례이자 빌미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부시 대통령은 원자력 이용 확대 정책을 천명했다. 미국은 4세대 원자로와 첨단 핵연료주기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한국도 원자력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세계적인 원자력 재확산 추세에 적극 편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 보수 세력의 논리 구조를 정확히 반영한다.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과 일본의 잠재적 위협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관계의 틀 내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핵주권이라는 호전적이며 국수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활용하는 점이 사실상 그들이 비판하는 북한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이 먼저 폐기한 것이므로 일본의 사례처럼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은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사드 한반도 배치 논쟁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되는 핵무장론의 핵심이다. 지난 10년간 핵무기 개발 의도를 핵의 평화적 이용, 즉 원자력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숨기려는 노력이라도 했던 것과 달리 오늘날에는 핵에는 핵으로라는 무장 논리를 고스란히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 달라졌다. 핵무장 준비 선언 2핵 탑재 미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3여 개 미군 전술핵 한미 공동운영 4핵 무장론 5미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 이 중 핵무장 준비 선언과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NPT 탈퇴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같이 큰 부담을 지지 않아도 추진할 수 있다. 자국 핵 확산을 꺼리는 미국과 최대한 마찰을 덜 빚고 실질적 핵무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SCM 결과는 보수 세력의 그러한 의도가 그리 쉽게 현실화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핵 문제가 민중들의 개입 없이 양국 정부 간에서만 결정되는 상황으로 남아있는 한 계속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